자, 저당의 기초적인 이론이랑 저당의 성립은 제 기초 강의에서 한 타입을 잘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논점으로 넘어갈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데가 어디냐? 저당의 효력 같은데 고정이에요, 고정. 거기서 먼저 피담보 채권의 범위, 별표 하나 쳤어요. 거기도 볼 거예요. 과연 돈을 빌려주고 채권 계약을 맺고 저당 설정 계약을 맺고 그리고 저당권 등기 났다면 저당은 성립한 건데 저당 성립했다면 과연 저당권자는 어떤 권리무가 있는가? 효력이에요. 첫째, 저당 효력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여기 이제 360조에 있는데 법조문이 피담보 채권이 한 말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 참 애매한 용어인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용어는 채권자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 볼 때는 돈 받는 거 받을 돈 채무자 입장은 갚을 돈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돈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을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 불러요.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 범위를 뭘 말하는 거냐? 그냥 돈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 갚았어요. 갚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돈을 갚지 않아서 드디어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해서 만일 경락대금이 나왔다면 이 경락대금에서 저당권자가 경락대금 돈 받는 범위 어디까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어디까지 배당해 주는가? 경락대금 저당권자가 이 배당받는 이 범위를 피담보채 범위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경락대금에서 뭘 받을 수 있냐 보세요. 일단 원본 빌려준 원금을 원본이라고 불러요. 원본 빌려준 원금 빌려준 원금이 얼마라는 것은 모든 저당 등기에 기재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것 빠진 저당 등기는 없어요. 응? 이 일반 저당이라면 1억 원, 근저당이라면 채권 최고에 반드시 등기에 기재되는 거예요. 원본이 얼마라는 건 등기에 반드시 이게 등기에 기재돼 있어요. 이게 등기 기재사항이야. 이게 빠져버리면 저당 등기를 안 받아줘요. 등기부에 기재사항, 등기 기재돼 있어요. 자, 경락대금에서 돈이 모자르지 않다면 빌려준 원금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배당해준다. 플러스 이자. 얘가 돈 빌려갈 때부터 2년간 쓰기로 한다. 24개월 쓰기로 했어. 이자는 1억에 대한 이자를 한 달에 50만 원 주기로 하자. 근데 빌려갔는데 딱 빌려 한 달, 1개월 딱 50만 원 주고 23개월치 밀린 거야. 이자를 안 준다고 해서 돈 갚기로 한 변제 도래 전에 미리 경매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든 담보물권은 이자를 내든 안 내든 변제가 도래 후에만 경매 신청할 수 있지. 변제 도래 전에 미리는 경매 안 받아줘요. 그냥 경매 들어갔어. 변제 도래했는데 안 갚아서 23개월치 안 받았잖아. 이자 밀린 이자. 이자는 경락되면서 다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이자는 무제한 가능하다. 몇 개월치 다 줘. 얘가 5년 쓰기로 했어. 5년 쓰기로 했는데 60개월치 한 번도 이자 안 냈어. 그럼 경락되면서 60개월치 이자 다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 모자르면 못 받지. 모자르지 않는다면. 아, 모자르면 원금 못 받지. 모자르지 않는 다 줘요. 무제한 가능하다. 배당해준다. 그런데 이자율이란 게 있잖아. 이자율. 이게 이자율. 그럼 몇 프로씩 배당해주냐? 이 이자율이 등기 났다면 이 등기된 대로 배당을 해줘요. 등기 났다면. 이자율은 연리 4%, 연리 5%. 될 수 있잖아. 근데 원금 1억 원에 언제 갚기로 한다는 정했지만 이자율이 얼마라는 건 등기부에 기재 안 돼 있어. 이자율이 등기에 기재 안 돼 있다면 줘야 안 돼요. 이자율이 등기가 안 났어. 뭐 연리 4%다, 뭐 연리 5%를 주기로 하자. 이게 기재돼 있다면 1억에 대해서 4%씩 계산해줘. 1년 400만 원씩. 5%면 500만 원씩 계산해줘. 이자율이 등기돼 있다면 등기된 대로 대항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자율이 등기가 안 됐다면 이자 줘요 안 줘요? 줘요. 이자를 등기 안 돼 있다면 60개월치 법정 이자라는 게 있어요. 법정 이자를 배당해줘요. 그래서 이자는 잘 보세요. 이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고 배당해주는데 이자율은 등기됐을 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이자율이 등기 안 돼 있더라도 무슨 이자 준다? 법정 이자. 무제한 가능해. 60개월치 다 줘요 이렇게요. 두 번째 경락되면서 지연이자는
이 지연이자란 말 잘 봐주세요. 이 지연이자를 부르는 일이 많아요. 이 지연이자를 다른 말로 지연배상금이라고 불러요. 지연배상금. 여기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 부르냐. 지연이자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약속에 돈 안 갚았다는 거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지연이자, 지연배상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는 법률용어고요. 사람들은 뭐라 불러 이걸요?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연체료. 은행에서 대출 상환 기간에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가 붙어? 연체가 팍팍 붙기 시작해. 돈 갚기로 한 날짜까지는 딱 정해진 이자만 받지만 갚기로 안 갚아버리면 지연배상금, 연체료가 붙기 시작해. 그걸 채무로 했던 손해배상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가 약속한 날짜 돈 안 갚은 바람에 우리 은행이 손해 생겼다는 거야. 우리의 계획에 손해 생겼다는 거야. 연체 팍팍 붙기 시작해. 이거는 어디가 중요냐? 이것은 무한정 치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는 변제기 도래 후로부터 돈 갚은 날 도래 후부터 1년분까지만 딱 1년분에 한한다. 딱 1년분까지만 배당해줘요. 왜 그럴까요? 야, 연체로 다 주면 후순위 권리자들 받을 돈 없잖아. 후순위 권리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연체를 무한정 다 줘버리면 일부러 경매 신청을 안 해. 연체 지금 팍팍 붙어가고 있어. 그동안 약속한 날짜가 이자는 3%였는데 연체는 지금 7%야. 팍팍 붙고 있어. 내가 1순위야. 막 5년, 6년씩 막 붙여먹어. 너 소용없어. 너 1년분만 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경매 신청해. 그러면 연체로 지연이자를 무한 다 줘버리면 일부러 경매를 늦춰버린단 말이야. 많이 받으려고. 소용없어. 딱 1년분만 줄 거야. 그래야지 경매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걸 방지할 수 있어. 저작권자가.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도 보호받아야 될 거야. 근데 잘 봐보세요. 경락이 됐는데 연체는 딱 1년분만 배당해 줘야 되는데 후순위가 아무도 없어. 저당권자 딱 한 명이야. 얘 1억 빌려줬는데 이자 얼마 주기로 하고 근데 지금 약속을 안 갚아서 지금 2년 만에 경매됐어. 근데 경락 때문에 충분히 나왔어. 경락에 8억이 나왔어. 그 연체로 다 줘요, 안 줘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만일 경매들한테 후순위가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없는데 경락 때문에 충분히 나왔다면 지연이자 1년분까지 한한다는 제한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누가 있을 때만? 후순위가 있을 때만 제한하는 거야. 후순위가 없는데 뭘 경락에 8억 나왔는데 뭘 1년치만 받아 다 받는 거지. 후순위가 없을 때는 이 제한이 없어. 있을 때는. 그리고 우약금 특약이 있었다면 과연 이거는 배당해 주겠느냐. 경락 때 법원이 판사들이 이거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우약금 특약이 뭐냐면요. 약속한 날짜에 돈 안 갚으면 무조건 1,000만 원 더 주기로 하자. 이게 급한 돈이야. 나 아파트 잔금 치러야 될 돈이야. 응? 잔금 치려고 지금 2억 5천 요즘 대출도 잘 안 되잖아. 딱 아파트 잔금은 이제 한 3개월 뒤에 치러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그래요. 저기 급해서 그래. 2억만 빌려달래요. 내가 빌려줄 돈 어디 너 있잖아. 아파트 잔금 치를 거. 내가 이딴 얘기했거든. 아니 이거 빌려줬다 못 갚으면 나 잔금 못 치러서 이 집은 나가고 좀 오도가 되고 큰일 난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만 쓰겠대. 아니야. 잠깐 만졌다만 주겠대. 만졌다만. 아니 꼭 갚아야 돼. 그래 저당 잡아줘. 그 땅이 있거든. 잡아주겠대. 그래서 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얼마 주기로 하고 언제까지 1개월 뒤에 갚기로 하고 그리고 이 토지에 저당 잡아주자. 저당 잡아놨어. 그리고 우약금 털었어. 만일 약속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이율 막 넣어 1,000만 원 추가 배상한다. 이게 우약금 특약이야. 잠깐 만진 게 지금 몇 개월이야. 만진 게 3년 가고 있어. 만진 게. 3년 만에 경매 집어갔어.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경단에서 나왔어. 이 1,000만 원 줘야 안 줘요? 판사들이. 저당 설정 계약서에 분명히 썼어. 글씨로 우약금 특약. 약속을 못 갚으면 1,000만 원 추가로 배상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자, 법정이자 받고요. 지연이자 1년분까지 받고. 이거 받아요? 못 받아요? 우양특약은 이것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있지만 우약특약이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가 안 돼 있어. 저당 등기부에 우약금 특약 1,000만 원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어. 등기가 나지 않았다면 주장할 수 없어요. 우약금 특약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플러스 그리고 경매 실행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실행비용.
경매 실행 비용이 뭐예요? 저당권자가 경매 지분을 내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어요. 저자분해가 경매 신청하려면요, 감정평가 비용 미리 선납해야 되고요, 등록세 납부해야 되고, 인지 붙여야 돼. 그런 비용들도 100만 원, 150만 원이 나와요. 이게 커버리면 이게 덩어리가. 그러면 이 경매 실행 비용은 경락대금에서 받아요? 못 받아요? 저당권자. 받아요? 못 받아요? 아, 줘야지, 당연히. 저당권자 경매 신청 때 미리 지분은 감정평가 선납한 거, 등록세 인지 붙이고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는데, 여기도 배당해 주는데, 경매 실행 비용은 등기 나야지 돼, 등기 안 해도 줘요. 등기비 기재하지 않아도. 등기 기재 안 돼 있다 당연히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건 주겠느냐? 응? 이거 받는 범위야. 이 경락이 받는 범위야. 내가 저당 목적물을 내 돈 빌려 친구 뭐 시골에 있는 집에 저당을 잡았는데 돈 안 갚는 거야. 그래서 갚는다 그랬고 돈 갚는 시기가 1년, 2년이 지나 3년이 들어서 도저히 못 기다려서 경매를 집어넣었어. 경매 집어넣으러 가봤더니 문짝은 다 떨어져 있고 담은 다 무너져 있고 뭐 난리가 아니야. 유리창 다 깨져 있고 기곡산장이야. 기곡산장. 귀신 나올 것 같아. 이대로 경매 집어넣으면 경락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채무자 이놈 연락도 안 돼. 뭐 남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강냉가 있다. 강냉가 있다. 강원랜드 강냉. 저 과천 경마장가 있다. 뭐 노숙한다. 연락도 안 돼. 근데 이대로 집어넣으면 누가 경락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수리업자 불러서 문자 고치고 유리창 갈아 끼고 담장 쌓고 이런 보존 비용. 이게 바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에 뭐 수리비 뭐 이런 걸 집어넣어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야. 이게 한 500 들어갔어요. 오늘 이들이 들어갔던 영수증 내가 갖고 있어. 판사님, 제가 저당 목적 경매 집어넣을 때 보일러 터진 거 고치고 유리창 갈아 끼고 현관문 갈아 끼고 등등 500이 들어갔습니다. 수리비가 500만 원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건 못 받아요.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에 점유를 수반한다, 수반치 않는다. 수반치 않는 물건이야. 은행이 아파트 저당 잡아하는데 은행이 그 아파트 수선 수리한다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야. 집어넣어도 못 받아요. 또는 경락대금에서 저당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이런 돈이 들어갔다면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용 집어넣더라도 경락 배상 안 해준다. 여기는 여기까지. 그러면 경락도 돈 받는 범위인데 등기하면 받을 수 있고 등기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거. 등기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위약금, 특약.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실행비용. 이거 배상해 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런데 이 규정은 여기가 돈 준다. 이 규정은 그렇지만 유일하게 임의 규정이야. 이 강의 규정이 아니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이렇게 배당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돈 빌려주면서 자당은 잡았어, 내가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는 없기로 한다. 무이자를 빌려주기로 한다. 그러면 이거만 배당해 주지? 안 주잖아.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배당해 주는 거야. 연체료는 7% 주기로 한다. 특약 있으면 몇 프로 해줘요? 7%. 그러니까 항상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이게 원칙이지.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하는 거야. 특약이 우선하는 걸 뭐라 불러요? 임의규정. 임의 부르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이렇게 배당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당해 준다. 또 이자는 등기하면 이자를 취할 수 있지만 등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이자를 배당해 줘. 이자를 등기하면 등기된 대로 배당해 주고 이자를 등기해 놓지 않으면 법정이자를 줘.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네 어디 여러분 이해했나 못했나 볼게요. 내가 좀 깐깐한 사람이라. 자, 친한 친구 사이에 돈 2천만 원 빌렸어. 2천만 원 빌려주면서 2년 쓰기로 했어. 빌려준 게 언제냐면 2020년에 빌려줘서 2022년 1월에 갚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자 주기로 했어. 이자는 연리 따질게요. 1년에 좋아요. 1년에 50만 원 주기로 했어. 50만 원. 이자 적었어, 이렇게요. 그게 50만 원. 갚기는 2년 쓰기로 했어요. 근데 2020년이 돼도
한 번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4개월치 한 번도 이거 1년이에요. 1년에 50만 원씩이에요. 24개월 2년치 이제 한 번도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제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야, 2천만 원 때문에 경매하기 좀 그렇잖아. 잡긴 잡았지만 갚는다 계속 밀어서 돈 갚기 안 날부터 계속 기다리다 끝까지 안 갚아갖고 2025년에 3년 만에 경매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게 2026년에 경락이 되었어. 근데 경락대금은 한 1억 나왔어요. 1억 나왔는데 얘가 1순위야. 이거 경락대금이에요. 후순위가 또 있네. 후순위가 뭐 주렁주렁 몇 명 있어. 뭐 한 두세 명 있어. 2명, 3명 이렇게 있어요. 요 경매 집어넣는데 우약금은요. 우약금 특약은 없었어요. 없었고 등기부에 기재되지도 않았어요. 이 경매 집어넣는데 이 실행 비용, 이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갔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이 실행 비용이 들어갔어요. 오늘 경락됐는데 법에 통지서가 왔어요. 경락이 완납된 다음에 언제 배당할 테니까 배당권자들은 다 모이시오. 현장에서 모인 자리에서 해요. 모인 자리에서. 그 모인 자리에서 배당해주면서 이 배당에 의의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신청하세요. 이 자리에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 의신청 안 받아줘요.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신청 받아요. 내가 1순위야. 후순위는 여러 명이 있어. 경매는 2022년까지 수리했는데 경락은 2026년에 됐어. 4년 만에 된 거야. 경락은. 나 얼마 받아요? 빌려준 원금 2천만 원이야. 이자는 1년에 50만 원 주기로 했어. 5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응? 그럼 뭐 이거 이자를 몇 프로나 칠까? 이자 좋아 5% 칩시다. 5% 주기로 했어. 응? 경매 신청 비용이 100만 원 들었어요. 우약금 특약은 없었어. 근데 얼마 줘요? 1번 판사가 주는 대로 받는다. 1번 이신청하세요. 덜 받은 분. 뭘 알아야지 이신청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 2번 미리 계산한다. 내가 집에 계산해서 요 돈 안 주면 저 이신청 있습니다. 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1번 주는 대로 받는다. 2번 미리 계산해서 이 돈 안 나오면 나 이 있다고 손든다. 1번이요? 2번이요? 1번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뭐 계산 못하는데 뭘 계산 못하는데. 응? 자 일단 원금 2천만 원 다 봐줘 안 줘요? 다 줘요. 돈 안 모자라잖아. 1억 나왔잖아요. 이자는 한 번도 못 받았어. 이자는 돈 갚는 이자는 얼마치가 돼? 무제한 가능해. 2년치 얼마야 이거? 1년 얼마냐? 2년치 못 받았잖아. 100만 원? 100만 원이잖아. 돈 갚는 100만 원. 지연이자 후순위가 있다면 딱 1년분까지만 줘. 연체료, 지연이자 1년분만 배당해줘요. 요거는 얼마예요? 1년분이 50만 원. 1년 지금 밀린 건 4년이잖아. 그치? 다 안 줘. 얘가 후순위가 있을 때면 딱 1년분까지만 지연이자 배당해 준다니까. 50만 원. 경매 실행 비용 얼마 들었어요? 100만 원. 그럼 총 얼마예요? 2,250만 원. 이거 주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지연이자를 더 이해해야 돼. 지연이자는 다시 이자가 붙는 거야. 법적으로. 50만 원에 5%면 다시 여기 5%. 이게 액수가 크다라면 이게 다른 거야. 몇 억이라면. 지연이자 1년분에 5% 주기로 했잖아. 그럼 이 50만 원에 다시 5%가 붙어야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50만 5%가 붙으면 얼마예요? 계산 못하네 나 이거. 50만에 5%면 1%면 5천 원.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덜 받았어 지금. 지연이자 1년은 주기란 이자 다시 이자가 붙는 거구나. 주기란 이자. 그 돈. 그 정확히는 2,252만 5천 원 받아야 돼. 그럼 내가 와야 돼. 근데 2만 5천 안 주면요. 저기요. 2만 5천 원 덜 받았습니다. 이 신청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농담상 2천만 원 얘기했지만 이게 몇 억이라 그러면 그 이자 붙는 거 큰 거예요.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주면 온다. 이해되죠? 네. 그렇지만 특약 있다면 특약대로 배당해 준다. 임의정. 두 번째. 은근히 재밌지 않나? 나 재밌는데? 그렇지만 이런 건 준다 안 준다 이런 건. 이런 거는 안 준다. 비담점 효과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해줘. 한 번만 해놓으면 돼. 두 번도 안 해고 심화 이런 데서 안 해요. 한 번 할 거니까 천천히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별표 하나짜리고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별표 3개짜리
저당 목적물의 범위. 거의 한 문제는 고정이에요. 작년에 뭐 두 문제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한 문제는 결정 났어. 이 목적의 범위는 책은 23회부터 32회까지 10번 본 시험에서 목적물의 범위요. 이 목적의 범위는 책은 10번 본 시험에서 9번 나왔어. 안 빠진다는 거지. 한 문제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럼 목적물의 범위가 뭐냐? 과연 어느 토지 건물을 저당 잡았다면 그 저당 잡은 토지 건물만 경매할 것이냐, 아니면 옆에 붙어 있는 뭐 창고까지도 다 경매할 수 있을 것이냐. 토지를 저당 잡았다면 저당자 토지 위에 과수나무를 심었다면 그 과수나무까지도 다 같이 경매할 것이냐. 이게 목적 범위야. 어느 것까지 저당 목적 어느 것까지 함께 경매를 신청할 범위, 신청하는 범위를 목적물의 범위라고 불러요. 함께 경매 집어넣는 거. 함께 경매 집어넣는 거. 자, 그래서 과연 토지를 저당 잡고 돈을 빌렸다면, 건물을 저당 잡았다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저당 잡은 토지와 또는 그 건물과 함께 경매를 집어넣는 신청한 범위를 목적물의 범위라 불러요. 그런데 저당의 효력은 저당 잡은 목적물의 부합물에도 저당 효력은 미치고, 저당 목적물의 종물에도 저당 효력은 미친다. 그럼 미친다는 얘기가 뭐냐? 함께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걸 미친다 표현해요. 저당 목적 부합물 종물의 저당 효력은 미친다. 그럼 부합물이 뭐냐? 저당 목적을 더 와서 붙는 거야. 자, 보세요. 원래 내가 돈 1억 빌려주고 토지를 저당할 때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당 잡힌 후에 저당 잡힌 애가 거기다 비나 새동을 줬어. 비나 새동을 저당 토지 위에다가 사과나 배나무를 심어서 지금 한 2년 3년 지났어요. 돈을 안 갚아요. 토지만 경매할 것이냐? 저 토지에 있는 그 비나 새동, 유리 온실, 거기 심은 과수나무 함께 다 경매 집어넣는 것이냐? 함께 경매 집어넣어요? 토지만 경매예요? 함께. 왜? 토지 위에 있는 부합물 중에서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 되지만 비닐하우스가 유리온실이 과수나무가 토지가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잖아. 다 부합물. 이 독립성을 구비하면 저당 목적부터 이 독립성을 이 구비하지 않은 게 바로 부합물이야. 그러면 다 같이 다 경매 집어넣는 거야. 내가 3층짜리 건물을 저당 잡았는데 저당의 건물에 돈 빌려 저당 잡았는데 그 옥상에 옥탑에 창고를 하나 쳤어. 창고가 저당 건물에 독립한 구분 건물이 아니잖아. 아파트 연립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창고까지도 함께 경매 집어넣는 거야. 그게 부합물이라 부르는 거야. 또 종물에도 미친다. 종물에 반대말은 주물이야.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민법 전문이야. 주된 물건을 저당 잡았다면 딸려 있는 종물과 함께 경매 집어넣는다. 이 종물이라는 것은요, 주된 물건을 사용하는 데, 상용하는 데서 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건이야. 그러면 배가 있어. 노젓는 배가 있어. 배는 뭐야? 주물. 노는 뭐야? 종물. 예를 들면 시계는 시계줄이 있어. 이게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시계는 주물이지만 시계줄은 종물이야. 가옥이 있어. 가옥. 이 단독가옥을 저당 잡았단 말이야. 근데 단독가옥 옆에 3평짜리 차고 건물이 하나 딸려 있어. 근데 그거는 안 잡았어, 저당을. 또 단독가옥 옆에 창고가 하나 딸려 있어. 그럼 가옥 옆에 딸려 있는 창고나 차고 건물은 가옥을 사용하는데 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건이잖아. 그럼 가옥을 저당 잡았다면 그 옆에 딸려 있는 창고도 차고 건물 함께 경매 집어넣는다. 이게 바로 종물이에요. 그래서 저당 효력은 저당 목적 부합물 종물에는 미친다. 미치는데 어떻게 미칠 것이냐? 뭐 잘 미쳐야지. 곱게. 어디 있냐? 자, 어떻게 미칠 거냐면요. 설정 전후와도 관계없이 미치고, 이 부합물 종물이 저당 잡을 때 이미 있었던 창고건 차고 건물이건 저당 잡을 이후에 생긴 부합물 종물이건 관계없이 다 같이 경매하는 거야. 전후와 관계없이 미치고, 이 부합물 종물이 등기가 안 났어요. 표제부에 등기부가 없어. 그 옥상에 있는 창고가 등기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합물 종물이 등기 났느냐, 등기 여부와도 관계없이
미치는 거예요. 함께 경매치는 거예요. 부활 정도 되게 낫냐 않냐. 창고가 등기부에 없어요. 부속 건물로. 있든 없든 다 같이 경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매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해, 애들이. 근데 감정평가에 보면 부속 건물이 없어. 가옥, 응? 뭐 가옥 몇 평에 건물 평가가 얼마, 대지 평가가 얼마 나와 있지만 옆에 창고 건물은 평가 안 돼 있어. 이게 건물 옆에 유리온실이 붙어 있어요. 유리온실 독립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 전원 건물의 부속물이야. 근데 그 유리온실이 평가가 안 돼 있어. 즉, 이 부합물 종물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돼 있어. 평가 안 돼 있다는 거야.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예요? 누락 여부와 관계없이 미친 거야. 그래서 감정평가 안 돼 있더라도 가옥을 경합받은 사람은 가옥 옆에 딸린 창고가 차고 건물이 감정평가 누락됐더라도 함께 인수받는 거야. 미쳤기 때문에. 그 소리야 지금.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미치고 설정 전화 관계없이 미치고 감정 누락 여부 관계없이 미친 거기 때문에 경락자 입장에 볼 때는 함께 인수받는 거야 이게 다. 응? 그러면 토지를 저당 잡았는데 토지 위에 가면 유리 온실이 막 있어. 비닐하우스가 막 있는데 돈 많이 들인 거 막 철제로. 토지만 평가되어 있지. 그 위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 세 동이. 또는 토지를 저당 잡았는데 포도나무가 한 500그루 있어요. 포도나무가 평가가 안 돼, 감정평가 안 돼 있어. 그 토지 경합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 300그루, 그 유리 온실, 비닐하우스 함께 다 인수받는 거예요? 인수받는 거예요. 그 미쳤기 때문에. 응? 경락자 입장에서는 인수받는 범위. 저당권자 입장에서 함께 경매지원 범위. 관계없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미치는 이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미치는 거야. 단 특약이 있다면. 저기 이 저당 잡았는데 위에 있는 과수남에 미치지 않기로 하자. 이 토지 저당 잡은 저당 효력은 이 유리 온실에는 미치지 않기로 하자라는 특약이 있다면 그땐 빼고 경매해야 돼. 특약으로 미치면 배제할 수 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부합물이냐? 이게 함께 경매하는 거예요. 자, 토지에 저당 잡았어. 저당 잡은 토지 위에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어. 나무, 배나무, 사나무가. 수목은 부합물이에요? 부합물이 아니에요? 부합물이야. 나무가 따로 등기 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 일부야. 함께 경매하는 거야. 그런데 저당 잡은 토지 위에 경매 신청했는데 갔더니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어요. 인삼이 심어져 있어. 인삼이. 이거 무슨 뭐랄까? 파마늘, 배추가 심어져 있어. 저당 토지 위에 있는 농작물은 부합물이에요? 부합물이 아니에요? 아니, 이건 미치지 않아요. 농약 빼고 경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경락받은 사람은 토지만 인수받아야지. 그 농작물과 인수받는 거 아니에요. 저당 잡은 토지 위에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이 수목이 있어.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은 토지로 독립한 부동산 취급해. 이거는 부합물이야. 미치지 않아. 빼고 경매해야 돼. 미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명인방벌 갖춘 이 공시방법이잖아. 택지를 둘러놨어 이렇게. 주인패. 나무 한 그루에다가 무슨 저기 나무도 비싼 소나무 비싼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재래종 소나무 막 이렇게 이쁘게 생긴 것들은 하나에 몇 천만씩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색주자 하나 딱 둘러놓더니 명인방벌 갖췄어요. 명인방벌 갖춘 수목에는 자, 명인방벌 갖춘 수목에는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 저당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어. 창고가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미쳐 안 미쳐요? 미치면 건물까지 경매하는 거고 미치지 않으면 거 빼고 경매해야 되는 거고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이야. 토지만 저당 잡으면 토지만 경매하는 거지. 토지를 저당 잡았다 해서 토지 건물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칙이. 근데 뭐 유리온실이니 뭐 비닐하우스니 이런 것들은 건물이 아니잖아. 민법에서 말하는 건물이라는 용어는 건물이 되려면 사면의 벽이 막혀 있고 사기된 기둥이 있고 그리고 지붕이 덮여 있고 이래야지 건물이 되는 거야. 건물은 무허가든 미등기든 함께 경매할 수 없어. 빼고 경매해야 돼. 아직 건물이 되지 못하는 나머지 시설물들은 다 경매당하는 거야. 여기까지. 특약이 없는 미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저당 효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당 목적물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요거는 강행 규정이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가 있다는 주된 권리가 있다는 거야. 주된 권리 저당 잡으면 딸려있는 종된 권리에도 저당 미쳤다. 함께 경매한다는 거야. 자, 교재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383쪽에 판례 2번, 3번 봐보세요. 2번 동그라미 별표. 저당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라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인데요. 건물에 대한 저당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중요한 단어 3번 별표 쳐야 돼. 3번. 구분 소유의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에도 미친다. 잘 봐보세요. 자, 전유 부분에 아파트 전유 부분이에요. 여기 저당을 잡았어요. 돈 2억 빌려주고. 전유 부분이 뭡니까? 현금을 여기다 나올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구분 거면 전용 면적이라 불러. 아파트 302호를 저당 잡았어요. 근데 신축한 아파트인데 아직 토지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났어요. 저당 잡을 땐 대지권 등기가 안 났어요. 보통 신축한 아파트는 대지권 등기가 뭐 3개월 돼 6개월 돼 막 나오고 그래요. 왜? 아파트 신축되면 다시 지적소관청에서 지번을 정리한 다음에 대장소관청에서 그 지적이 정리돼야지만이 다시 통지가 와서 등기가 정리되면서 대지권 등기가 나중에 날 수 있어. 내가 300여 잔금 대출 받을 당시에는 대지권 등기가 안 나. 땅이 없었던 거야. 대지권 등기가 안 났어. 3개월 뒤에 난대. 그래서 은행이 돈 2억 대출해주고 302호 저당 잡았어. 저당 잡힌 후에 나중에 그 저렴한 소유자가 저당 잡힌 대지권을 사후에 취득했어. 대지권 지분 등기 다 나요. 취득했어. 2년 뒤에 돈을 안 갚네? 그러면 302호만 경매하는 겁니까? 사후에 취득 대지 지분까지도 함께 경매합니까? 함께 경매. 그게 뭐예요? 대지 지분이. 이 저렴의 종된 권리야. 당연히 미치는 거야. 대지권에도 미치는 거야. 종된 권리.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남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이야. 30년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이 위에 건물을 쳤어. 칠 수 있잖아. 건물 소유권에서.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혔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까지 건물을 경매해요. 얘가 지상 설정한 지는 3년 지났어. 27년 남았어. 그러면 건물만 경매하는 겁니까?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지상권까지 함께 경매하는 겁니까? 함께 경매해야지만이 경락자 건물도 인수받고 남은 계약 27년도 인수받아야지만이 쓸 수 있잖아. 건물 저당 효력은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에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토지 임차권도 토지에 함께 경매당하는 것이고 302호에 저당 잡았다면 300여 깔고 앉은 대지 지분까지도 함께 경매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302호를 경락받은 사람은요. 대지 지분과 함께 인수받는 거다. 그 얘기잖아 지금. 응? 이게 이제 종대 미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오면 그 두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한 자도 안 빼놓고 그거. 2번, 3번 판례. 종대 권리도 미친다. 이건 특이하게 배제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세 번째. 저당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과실에는 저당 효력 원칙은 저당 효력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실은 경매 당한다 안 당한다? 경매 안 당한다는 거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 예외적으로 미치지 않는 원칙은요. 단 압류 후에는 미친다. 압류가 뭐냐면요. 저당을 잡았다고 해서 저당권자가 과실까지 미쳐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미치지 않아요. 압류가 뭐야? 경매 등기 후에는 미치는 거예요. 그럼 과실이 뭐냐? 이 경제 이득인데 과실에는 두 가지 과실이 있잖아. 두 가지 과실이. 과실에는 천연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용어예요. 천연과실. 천연과실 그럼 뭐가 생각나요? 사과배, 그리고 과일. 그리고 과일. 또 하나는 법정과실이 있어. 과실은. 근데 천연과실은 누구한테 미치는 거냐? 이거는 경락자한테 미치는 거야. 경락자에게. 법정과실은
저당 잡은 저당권자한테 미치는 거예요. 경매 잡은 이유는. 자, 법정 과실이 뭐냐면요. 저당의 목적 나오는 뭐 사용료, 차임, 재료, 원물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득. 이거 이런 걸 우리가 월세 이런 걸 법정 과실에 불러요. 이건 압류에는 미쳐요. 누구한테 미쳐? 저당권자한테. 아니, 저당권자한테 미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게 상가 건물인데 내가 상가 주인이야. 이게 30짜리 상가인데 상가 임차인 6명인데 상가 월세가 600만 원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은행에 가서 10억 대출 받고 이자 얼마 주기로 하고 상가 건물에 저당을 잡혔어. 내가 돈을 못 갚았어요. 10억을 못 갚으니까 얘들이 몇 번 독촉하다가 경매를 집어넣은 거야. 내가 못 갚으니까 건물주 내가. 경매 언제 잡혔느냐? 경매가 2월 15일 날 잡혔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월세 다들 600만 원 누가 받는 거야? 600만 원은 경매 잡히기 전까지는요. 저당 잡힌 건물주 채무자가 월세 받는 거야. 근데 저당을 딱 잡더니 경매를 잡더니 은행 통지가 날라왔어. 세입자들한테. 이번 달부터 나올 월세는 절대 건물주한테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은행한테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주지 않고 한테 줬다가는 이 다음에 경락되면 보증금 다 까버릴 거야.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고 압류를 미쳐. 그 월세 받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은행이. 한 달에 600만원씩 받고 있다가 결국은 2번, 3번 유찰되더니 경매 신청하고 1년 만에 경락이 돼버렸어. 12개월 뒤에. 그러면 은행이 한 달에 600만 원씩 12개월 받은 거야, 지금. 그 얼마야? 7,200 받은 거야. 경락 때문에 7,200 빼고 나머지만 배당받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다음 미치려면 통지해줘야 돼. 임차인들은 절대 건물주한테 채무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은행한테 주셔야 됩니다. 통지해줘야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제도 왜 두는 거야? 이런 제도를 안 둬버리면 경매당 건물주가 고의로 경매를 지연시켜요. 한 달에 늦게 경락되면 600씩 받는 거잖아. 계속 받는 거잖아. 이면 경매 신청하면 뭐 이신청합니다. 이 경매 잘못하는 경매입니다. 본안소송 들어갑니다. 이 돈 안 빌린 돈입니다. 맨날 질질 끄는 거야. 너 질질 소용없어. 딱 경매 잡힌 이후에는 단돈 10원도 너에게 월세 안 줘. 고의로 경매 지연시키지 마. 그 뜻이야. 근데 천연과실은 뭐예요? 자, 과수원을 저당 잡혔어. 가을에 사과배 나면 뭐가 달리죠? 사과배가 달려. 그럼 농협 돈 쓰고 농부가 자기 과수원에 저당 잡혔는데 가을에 딴 사과배는 누가 갖는 거야? 저당 잡힌 농부가 갖는 거지 농협이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미치지 않아요. 원칙은. 내가 돈 쓰고 우리 과수원에 저당 잡혔다고 가을에 따른 사과배 내가 갖는 거지 농협이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미치지 않아요. 원칙은. 근데 이 과수원이 돈 못 갚으니까 경매를 잡아버렸어. 지금 6월 달이야. 사과배가 조그맣게 달려있어. 딱 경매 피부부터는 이제는 과수원주인 손대면 안 돼. 함부로 손대지 마. 지금부터 미쳤어. 누가 가져갈 거야, 이 점에? 경락자 가져갈 거야, 다. 경매 등기 난 이후에는 천연과실 경락자가 인수해버릴 거야. 그래서 6월 달에 저당 잡았는데 9월에 경락이 되면 그 사과배 누가 따간다? 경락자가 따가는 거야, 경락자가. 경매 잡힌 채무자 따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자기들 수칙을 있는 거야. 그래서 경매 등기 난 이후에는 천연과실 누구한테 준다? 경락자한테. 법정과실 누가 받아가지는 거다? 저당권자가.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확한 문장입니다. 근데 뭐 적을 것도 없어요. 토지 저당의 효력은 토지 저당 잡았다면 저당 잡은 토지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 동일부동산이야. 건물만 저당 잡으면 건물만 경매하고 토지만 저당 잡으면 토지만 경매하는 거지. 토지 저당 잡았다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원칙이. 나 건물도 경매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처음부터 토지 건물에 공동 저당을 잡았어야 되는 거야. 토지도 잡고 건물 잡고. 그거 다 같이 경매할 수 있지만 토지원 저당 잡으면 토지만, 건물을 잡으면 건물만. 미치지 않는 거야, 서로. 토지와 건물에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는 있어요. 그 예외가 바로 일괄 신청권인데 자, 별표 2개 쳤어요. 여기부터 다음 주에 어차피 뭐 한 번 안 되겠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당 효력은 부합물, 종물, 공동을 미친다. 타전이 미친다는 이 규정은 임의죠. 특약이 있다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미칠 것이냐? 어떻게? 설정 전후와 관계없이 미치고 전이건 후건 미치고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미치고 감정표 누락 여부와 관계없이 미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저당의 효력은 그 수목까지도 미치다 경매한다. 수모에 미친다.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에 미치지 않는다. 이모 등기된 수목에는 미치지 않는다. 명화종 수목에는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다 미치는 거다. 응? 또 종된 권리도 미치기 때문에 아파트 300여를 차당 잡으면 300여가 취득한 대지 지분에도 당연히 미치다 함께 경매하는 거고 건물에 차당 잡았다면 건물이 갖고 있는 토지의 지상권, 토지 임차권도 함께 경매당하는 것이다. 토지의 종된 권리도 미친다. 과실에는 저당이 미치지 않는다. 원칙은. 단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 경매 등기 후에부터는 미친다. 누구한테 미칠 것이냐? 이자, 월세, 차임, 법정 가치는 저당권자 수취할 것이고 천연 가치는 이 다음에 누가? 경락자가 가져갈 것이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수업도 유익하지 않았나요? 유익했어. 이양 배우는 거 조금씩 의미를 아셔야 돼.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미친다는 게. 이게 경락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런 거 알아야 재밌는 거 아닌가? 아닌가 봐.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